7. 이반 일리치의 병세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석 달째로 접어들자 아내와 딸, 아들, 하인들, 지인들, 의사들, 그리고 누구보다 이반 일리치 자신이 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언제 자리를 비워줄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존재 때문에 산자들이 겪어야 하는 구속을 없애주고 그 자신 또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지에 쏠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잠이 점점 줄었다. 아편을 먹고 모르핀을 맞기 시작했다. 그래도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의식이 반쯤 마비된 상태에서 생기는 무지근한 느낌 때문에 처음에는 이전에 비해 통증이 약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졌고 어떤 때는 분명한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음식도 의사 지시에 따라 특별히 조리된 것을 먹었지만 이반 일리치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고 나중에는 역겨워지기까지 했다. 배변과 배뇨를 위해서도 특수 용변기가 마련되었는데 매번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불결하고 악취가 나며 모양새가 흉한 것도 모자라 용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니 여간 고역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처럼 괴롭기 그지없는 일을 치러야 할 때 한 가지 위안이 있었다. 집사일을 돕는 농부 게라심이 늘 와서 배설물을 치워주는 것이었다. 게라심은 깨끗하고 생기 있으며 도시의 음식을 먹고 자라 통통하게 살이 찐 젊은이였다. 그리고 언제나 명랑하고 밝았다. 늘 러시아식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처럼 구역질 나는 일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이반 일리치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언젠가 한 번은 이반 일리치가 변기에서 일어났다가 바지 올릴 힘이 없어 그대로 안락 의자에 주저앉은 채 힘줄이 도드라진 허약한 넓적 다리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두툼한 장화를 신은 게라심이 상쾌한 겨울 공기를 몰고 가벼우면서도 힘찬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장화에서 나는 기분 좋은 타르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삼배로 만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깨끗한 면 셔츠 소매를 걷어올려 젊고 건강한 팔뚝을 그대로 드러낸 채였다. 그는 이반 일리치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용변기 쪽으로 갔는데 아마도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삶의 기쁨을 보고 환자가 모욕감을 느낄까봐 걱정해서였을 것이다. 게라심. 이반 일리치가 힘없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게라심이 움찔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봐 놀란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막 수염이 나기 시작한 선량하고 순박하고 풋풋한 젊은이의 얼굴을 환자 쪽으로 휙 돌렸다. 얘 나리. 이런 일을 하는 게 달갑지 않을 거야.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가 없으니. 당치도 않습니다. 게라심이 두 눈을 빛내며 건강하고 하얀 이를 드러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리는 지금 편찮으시잖아요. 게라심은 튼튼한 두 손을 빠르게 놀려 익숙하게 일을 처리하고는 가벼운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그리고 5분쯤 뒤에 역시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왔다. 이반 일리치는 그때까지도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게라심이 깨끗하게 씻은 용변기를 제자리에 놓는 것을 보고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게라심,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게. 게라심이 이반 일리치에게 갔다.
나 좀 일으켜줘. 혼자서는 힘이 들어. 드미트리를 보내버렸거든. 게라심은 튼튼한 두 팔로 걸음걸이처럼 가뿐하고 편안하게 주인을 안아 일으키고는 한쪽 손으로 바지를 끌어올린 다음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소파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게라심은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듯 이반 일리치를 가뿐하게 번쩍 들다시피 해서 소파에 앉혔다. 고맙네. 참 편안하고 솜씨 있게 일을 하는군. 무슨 일이든 말이야. 무슨 일이든 말이야. 게라심은 다시 한번 씩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하지. 저 의자를 이쪽으로 좀 옮겨주겠나? 아니, 여기 발밑으로 말이야. 발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편하거든. 게라심이 의자를 들고 오더니 바닥에 끌지도 않고 한 번에 제자리에 놓고는 이반 일리치의 두 발을 올려놓았다. 게라심이 발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아주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발을 높이 드니 훨씬 낫구나. 저기 있는 쿠션도 가져다 발밑에 놔주게.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 말대로 했다. 다시 이반 일리치의 발을 들고 그 밑에 쿠션을 받쳤다. 이반 일리치는 이번에도 게라심이 발을 들고 있는 동안은 한결 편안했다. 그리고 게라심이 발을 내려놓으니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게라심, 지금 바쁜가?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게라심은 주인에게 말하는 법에 대해 두치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나?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끝내놓았습니다. 내일 쓸 장작만 패면 됩니다. 그렇다면 발을 좀 더 높이 들고 있어주게. 그래줄 수 있겠나? 그럼요. 해드리고 말고요. 게라심이 이반 일리치의 발을 더 높이 들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런 자세로 있는 동안은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장작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에게 자리에 앉아서 발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는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참 이상하게도 게라심이 발을 들고 있는 동안은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이반 일리치는 종종 게라심을 불러 그의 어깨에 자신의 두 발을 올려놓게 하고는 얘기 나누는 걸 좋아했다. 게라심은 꺼리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늘 선량한 표정으로 선선히 이 일을 해서 이반 일리치를 감동시켰다. 이반 일리치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힘, 삶의 활력을 볼 때면 마음이 상했다. 그런데 게라심의 힘과 활력을 보면서는 괴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거짓말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모두들 이반 일리치는 병이 들었을 뿐 죽는 것은 아니며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좋아질 거라는 뻔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제 남은 건 점점 더 지독해지는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반 일리치도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거짓말은 이반 일리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알고 이반 일리치도 아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이반 일리치까지도 그 거짓말에 동참하길 바랐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될 거짓말, 죽음이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엄숙한 의식을 사람들의 방문이나 커튼이나 식사 자리에 나오는 철갑상어 고깃 따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마는 이 거짓말이. 이반 일리치는 끔찍하리만치 괴로웠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빤한 거짓말을 그렇게 늘어놓는데도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 내가 죽는다는 걸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러니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줘. 라는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질 않았다. 그 말을 내뱉을 용기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주변 사람들 모두 죽음이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의식을 어쩌다 겪게 되는 불쾌하고 볼썽사나운 사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응접실에 들어온 것처럼 쯤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으며 그런 행동을 이반 일리치가 평생 지켜온 예의라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누구 하나 이반 일리치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의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 게라심만 이반 일리치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를 가엾게 여겼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과 있을 때면 마음이 편했다. 게라심이 발을 들어올려주고 있을 때면 몸과 마음이 편했는데 어떤 땐 게라심은 자러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렇게 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나리. 잠이야 나중에 얼마든지 자면 되지요. 또 어떤 때는 불쑥 당신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아주 다정하게 말하기도 했다. 설령 당신이 아프지 않다고 한들 제가 이렇게 못해주겠어요? 오직 게라심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오직 게라심만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으며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수척하고 허약한 주인을 그저 가엾게 여길 뿐이었다. 한 번은 이반 일리치가 그만 나가보라고 하자 게라심은 이렇게 속마음을 말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고 좀 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므로 전혀 힘들지 않으며 언젠가 자기가 떠날 때가 되면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그런 수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거짓말 말고도, 아니 거짓말 때문이겠지만 이반 일리치는 누구 하나 그가 바라는 만큼 마음 아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몹시도 괴로웠다. 어떤 때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리고 나면 이런 고백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아픈 어린아이 보듯 가엾게 여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이를 안고 달래듯 다정하게 다독여주고 입 맞춰주고 자신을 위해 울어주길 바랐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관리인데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관리인데다. 수염까지 하얗게 센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이반 일리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게라심과의 관계에는 이런 바람을 충족해주는 뭔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와 있으면 위로가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흐느껴 울고 싶었고 누군가 그런 자신을 달래며 같이 울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법원 동료인 셰베크가 찾아오자 울면서 위로를 구하는 대신
진지하고 엄숙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면서 오랜 버릇대로 대법원 결정에 대해 견해를 말하고는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했다. 다른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이반 일리치 자신의 이런 거짓말이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었다.